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이면 축하를 받는 일만큼이나 고마운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일도 참 중요한데요. 7월 15일, 오늘은 바로 저희 KBS 대전총국이 개국한 지 78주년을 맞는 저희 KBS 대전총국의 생일입니다. 78년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KBS 대전총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감사와 또 약속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목요일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알지남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언제나 열정 충만한 남자 김충만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김충만 리포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열정 충만, 의욕 충만, 의학 지식까지 충만하게 채우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김충만입니다. 네, 의학 지식 앞으로도 충만하게 채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의학 알지 시간 대전 성모병원의 대장학문외과의 이상철 교수님 그리고 내과 전문의 남관우 박사님과 함께 현대인의 대표 생활습관병 대장암에 대해서 그 예방법과 그리고 각종 궁금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워낙 관심이 많은 질병이다가 보니까요. 오늘은 내과와 외과 두 분 전문의를 또 한 번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 대장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었잖아요. 이상철 교수님, 혹시 지난번 방송을 놓치셨거나 아니면은 이 대장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장암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대장암이란 말 그대로 대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섭취된 음식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서 분해 흡수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이 대변으로 배설됩니다. 우리 몸 소화기관은 순서대로 식도, 위, 소장, 대장으로 구분되는데 대장은 소화기관의 마지막 부위로 주로 수분 및 전해질의 흡수가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변의, 모양,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대장은 크게는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되는데 결장은 다시 충수를 포함한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그리고 구불결장으로 나누어지며 그 하부에 직장이 위치하고 항문으로 이어집니다.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는 암을 결장암, 직장에 생기는 암을 직장암이라고 하고 이를 통칭해서 대장암 혹은 결직장암이라고 합니다. 대장의 각 부위별 암 발생률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맹장과 상행결장에서 25%, 횡행결장에서 15%, 하행결장에서 5%, 구불결장에서 25%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구불결장과 직장의 이행부를 포함한 그 하부의 직장에서 가장 높게 30%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대장암을 단순히 우리가 대장암이라고만 이렇게 통칭하는 게 아니라 부위별로 결장암 혹은 직장암 등으로 이렇게 나눠서 부른다고 하셨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발생 부위별로 이 나타나는 증상도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대장암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고 그 이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장암을 이미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공통적으로는 배변 습관의 변화를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설사나 변비, 잔변감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신다든지 혈변 또는 변이 가늘어지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고요. 배에 있어서는 찌르는 듯한 어떤 통증, 더부룩하거나 부푼 느낌, 심하면 메스꺼움이나 구토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진행된 경우인데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있다든지 피로감이 있다든지 빈혈 증상 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장을 해부학적으로 보면 오른쪽 아랫배, 우하복부에서 소장과 대장이 끝과 옆으로 만납니다. 그러면서 시계 방향을 따라서 복강 내에서 전반적으로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대장암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증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몸의 오른쪽 우측 대장에서 암종이 발생했다. 그러면 소화불량이라든지 빈혈, 복통, 체중 감소, 간혹은 복부에서 어떤 덩어리, 혹처럼이나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하고요. 반면에 좌측 결장에서 암종이 생긴 경우에는 변비가 발생할 수 있고 장폐색, 또 그로 인한 복통 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항문에 가까운 직장에 암종이 생길 경우에는 혈변이 나타날 수 있고요. 직장에 덩어리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배변을 하고도 뭔가가 남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을 가실 수 있게 되고 배변하는 동안에 이 덩어리 때문에 비껴서 나가기 때문에 변이 가늘어지는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으며 배변 시에 통증을 느끼는 배변통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대장 내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도 달리 나타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이 일반화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위장 질환이 크게 줄어든 반면에 대장 질환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남관우 박사님, 요즘 이 정말 내시경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대장암의 경우도 이 내시경 검사로 예방이 가능할까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건강 관리에 소홀해져서 건강 검진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위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게 되면 생존율이 매우 높지만 네. 그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을 찾게 되면 그 이미 진행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식습관,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젊은 층에서도 이 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젊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겠고요. 소화불량, 두통, 만성 피로 등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방치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가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 조기 검사를 할 경우 그 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들도 같이 진단이 더불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사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로 꼽힌 암은 그 뚜렷한 완치법이 없는 질병인 만큼 이 예방이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건강검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되는데 김충만 리포터는 또 이렇게 따로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바로 이 판넬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런 사람 대장암 위험이 높아져요입니다. 제가 하나씩 내면서 이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부모, 형제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 아니, 교수님, 이거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대장암 환자의 20에서 25%가 가족력이 있을 정도로 그 관련성이 높습니다. 직계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1명 있으면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1.5배, 2명이 있으면 2.5배로 상승하며 직계 가족의 대장암 발생이 55세 이하에 진단이 됐다. 그러면 그 가능성은 위험성은 3배에서 4배 정도로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 두 분이 다 대장암 환자다. 그러면 자녀의 발병 확률은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유전성 대장암으로는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에 의한 대장암과 린치 증후군이라고도 하는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이 있습니다. 이들이 있을 경우 대를 이어서 대장암이 발생할 확률이 5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 두 컨디션 다 상위 염색체 우성의 유전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건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에 있어서는 APC라는 종양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원인이고요.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결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DNA 복제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네. 이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나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장암 발생률이 거의 100%에 달하므로 네. 경각심을 가지고 10대 때부터 조기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며 네. 일단 진단이 되면 어쩌면 예방적
대장 전 절제술도 네.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다면은 반드시 검사를 미리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입니다. 나는 고기만 좋아한다. 60파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저도 사실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난간우 박사님, 고기는 단백질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질 시기와 저섬유질 시기는 대장암 발병을 높입니다. 살코기만 먹는다고 해도 지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고기만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고 네. 먹을 때는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태우거나 튀긴 음식, 훈제한 음식은 발암물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고섬유질을 포함한 음식물 섭취는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 그 양을 늘리면서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서 그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뜯어보겠습니다. 술, 담배를 못 참는다. 아니, 이상철 교수님, 한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백해무익한 두 가지를 다 하는 거는 정말 위험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예, 전적으로 맞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한 4천여 종의 독성 화학 물질이 들어있고요. 네. 그중에는 60여 종의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은 대장암 발생 위험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을 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암 치료 중에 흡연을 한다. 흡연은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간접 흡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이제 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술의 주 성분은 에탄올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에탄올이 몸속에서 흡수,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네. 이로써 대장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요. 일례로 일주일에 소주 7잔 이상, 한 병이 조금 넘겠죠. 네. 이렇게 마시는 분과 전혀 술을 하지 않는 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술을 하시는 분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60%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음은 절대 금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대장 용종 중 대장 선종이 있었다. 용종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난간우 박사님 어떤가요? 네, 대장 선종은 최초에 나타나는 병변, 즉 그 대장암의 전구 병변입니다. 대부분의 대장암은 선종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 용종을 제거한 적이 있는 분들, 특히 그 선종을 제거한 적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선종을 제거한 후에는 정기적인 추적 내시경 검사가 필수적인데 그 이유는 내시경 검사를 할 때 그 용종의 크기나 위치, 그 장 정결도 등에 따라서 진단되지 않은 용종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롭게 용종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은 어떤 건강을 지키는 데도 꼭 필요한 일일 텐데요. 난간우 박사님, 사실 그런데 이 조기 발견도 물론 중요하고 건강 검진도 중요하겠지만은 다들 또 대장 내시경을 많이 힘들어하셔서 좀 기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면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이 수면 마취라는 것 자체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장 내시경은 그 수면 내시경으로만 꼭 받아야 가능한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대장 내시경을 받을 때는 반드시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대장 내시경 검사가 위 내시경 검사보다는 검사 시간이 더 길고 힘든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수면 비율이 높은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면 내시경을 안 하고도 검사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장 내시경의 힘든 정도는 사람마다 다양한데 그 체형이 너무 크고 마른 경우, 네. 비만하고 체격이 너무 큰 경우, 변비가 심하거나 복부 수술로 인해서 장의 변형이 있거나 유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필요합니다. 네. 고령 및 그 심폐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 코용이나 계란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면 내시경이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전 주치의와 충분한 상의를 하고 결정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난간우 박사님, 그렇다면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 용종이 발견된 사람은 어느 정도를 두고 이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대장 안에 여러 개의 용종이 있거나 1cm 이상의 큰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5년 간격이 아닌 2, 3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철 교수님, 사실 이 대장암이 사망률이 높아서 많은 분들이 무서운 암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이라고 우리가 판명을 받고 혹여 이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된다면은 사망률을 좀 많이 낮출 수가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대부분의 대장암은 이제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양성 종양인 선종이 긴 기간에 걸쳐서 보통은 이제 5년에서 15년을 이야기하죠. 서서히 자라다가 그게 이제 방치되었을 때 결국은 결정적인 시기에 악성으로 변하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기에 용종 단계에서 발견이 되고 내시경적인 절제, 제거를 한다면 아예 암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정기적인 건강검진만이라도 충실히 받으신다면 대장암 발생률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암으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참고로 요즘 우리나라 외과 의사들의 수술 실력은 말 그대로 월드탑입니다. 가장 잘하고 있고요. 네. 수술적 치료가 발전해서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아주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대장암에 있어서 최소 침습, 배꼽의 작은 절개 하나, 구멍 하나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시행한다면 수술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퇴원하는 일이 가능하며 이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실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술 준비에 있어서도 부담스러운 장 청소도 필요 없고 배꼽에 숨는 최소 절개 하나 혹은 자연 개구부를 통한 수술에 있어서는 아예 복부에 절개 자체가 없어서 미용적 우수성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장암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대장암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김충만 리포터, 오늘 대장암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또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대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준비했는데요. 이걸 보시면서 아마도 맞아. 나도 이 얘기 들어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자, 대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첫 번째. 지독한 방귀 냄새는 대장암 때문이다. 저는 이거를 오라고 한번 들겠습니다. 김석경 아나운서는. 글쎄요, 저는 뭐 음식을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또 방귀 냄새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는 X라고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저는 X를 들겠습니다. 방귀가 자주 나오고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경우 실제 장 질환과 연관돼 있을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방귀는 대장에 도달한 소화 부산물, 즉 섭취한 음식물에 따라 또한 사람마다 양과 냄새가 당연히 다릅니다. 어쩌면 체질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장내 세균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우유나 계란, 치즈, 육류 등의 섭취, 그리고 식물적으로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나 양배추, 그리고 마늘, 양파 등을 섭취할 경우에 소화 과정에서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성분의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나 황화수소가 방귀 냄새를 지독하게 만드는 주범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방귀가 불편하게 느껴져서 이러한 음식 섭취를 줄이고 생활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지속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배변 습관의 변화라든지 다른 증상까지 중복된다면 한 번쯤은 여러 가능성 중에 대장암이나 염증성 장질환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포함한 검사를 권합니다. 네, 대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안색이 어두우면 대장이 위험하다. 저는 동그라미 같은데 박사님 맞습니까? 이거는 세모로 보겠습니다. 안색이 어둡다면 이제 대장암뿐만 아니라 여러 암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암 이외에도 빈혈이나 만성질환, 만성간질환이나 만성신장질환과 같은 다양한 원인이 이 안색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암 환자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다면 그 대장암으로 인한 장출혈이 그 원인일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적혈구 수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고
현기증이나 의식 소실이 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네, 대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인데요. 변비가 있으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저는 X를 선택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애매하지만 세모를 들겠습니다. 네. 변비는 배변이 후련하지 않거나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있고 아랫배가 묵직하고 불쾌하며 변이 굳어서 항문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변비가 변비 자체가 대장암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변비가 대장암의 증상 중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변비가 오래 지속되고 혈변, 체중 감소, 복통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장암 환자라도 종양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변이 지나가는데 수월하다면 그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변비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대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마지막입니다. 비만이면 대장암이 의심된다. 이거는 제가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동그라미 맞습니까? 오늘 제가 회색 분자 같긴 한데 네. 애매합니다. 이것도 네. 역시나 세모를 드리겠습니다. 네. 비만이라고 해서 비만 자체가 대장암이 의심되는 내용일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비만인 사람들이 정상인보다 대장암 위험이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대장 용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데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육류 섭취, 음주 등에 의해서 대장 용종이 주로 발생하는데 이는 동시에 비만을 유도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비만의 경우 소화 기능 저하를 시키고요. 각종 소화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외 심혈관계 그리고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식생활을 개선하고 운동 습관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대장암 위험을 줄이는 기본 자세이자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에는 대장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좌절을 하셨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대장암 진단을 받고도 이 수술적인 치료나 항암 치료로 인해서 경과가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 다양한 치료법들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모두의 우리나라 외과 의사들의 수술 실력이 월드 탑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직장암에 있어서는 항문을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이 굉장히 발전함에 따라서 초저위 직장암에 있어서도 네. 항문을 살리는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항문을 통해서 단일궁 복강경 수술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부 쪽에는 아예 절개가 없는 상태에서도 직장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기가 많이 간 상황에서도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신다. 그러면 사이즈를 줄여서 이후에 수술이 가능하게 하거나 수술이 좀 더 편리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 모시고 이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교수님과 박사님이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남관우 박사님부터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대장 내시경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게 조기 검진해서 일찍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장 내시경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검사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 밀린 방학 숙제 하듯이 이 연말에 이렇게 닥쳐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많은 환자들이 일시에 이렇게 몰리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연말에 검사를 하게 되면 이 대기 시간도 길고 불편하고 검사를 하는 이 시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좀 여유 있게 미리미리 검진을 하는 것을 권하고요. 두 번째는 검사를 하는 사람이 계속 검사를 하게 되고 검사를 안 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검사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내가 만약 50세가 넘었는데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면 꼭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검사가 대장 내시경이 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상철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 시간에는 대장암에 대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비유를 드려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꽃밭 가꾸기다라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잡초가 생겼을 때 아주 작은 상태에서는 뭐 어떤 도구나 이런 거 필요 없이도 꽃밭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남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거니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고래로 다 무병장수를 꿈꿉니다. 네. 오늘날은 많이 좋아진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고령화되고 어떤 생활환경, 식생활환경이 바뀌면서 어쨌든 유병백세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질병 한두 가지는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고요. 네. 그렇지만 어떤 문제를 발견했다, 문제에 부닥들였다 하더라도 대장암이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고요. 다만 학생들 문제집에 보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쉬운 문제다 하면 아주 간단한 답을 낼 수 있고요. 심화학습 문제처럼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암이다 하면 네. 조금은 더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다루면 되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문제, 짐은 나누면 반이 됩니다. 네. 저희들은 준비가 돼 있고요. 오시면 같이 걱정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뭐 대장암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이 우리가 꽃밭 가꾸는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잡초를 뽑아내듯이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승만 리포터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인공치아죠,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저희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